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일목균형표 기본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에 적혀있는 것처럼 요거는 일목균형표의 기본편입니다. 좀 더 심화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론이나 파동론이나 가격론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드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려야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우리 채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RSI와 일목균형표,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을 함께 보면서 트레이딩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나는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덧글을 남겨주시면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채널들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영상에서는 일목균형표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자 사용하시는 HTS나 MTS에서 보조지표로서 일목균형표를 추가하시면은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일목균형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들을 드리면 이 빨강색 칠해진 것은 양운, 이 퍼렁색은 음운, 이 검정색 선은 후행스핀, 이 파랑선은 전환선, 이 빨강선은 기준선입니다. 물론 이 양운이나 음운 같은 것들은 선행스핀 1이 선행스핀 2보다 위에 있을 때, 선행스핀 1이 선행스핀 2보다 밑에 있을 때 같은 경우들로 생기는 것이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양운이다, 음운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목균형표는 차트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면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볼 수 있는 이론인 만큼, 보조지표인 만큼 간단하게 캔들들이 구름 위에 있을 때에는 매수를 하고 구름 밑으로 내려갈 때에는 매도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부터 후행스핀까지의 계산식들을 말씀드리면, 기준선은 최근 26일간의 최고가와 최근 26일간의 최저가를 더한 값에서부터 2를 나눈 기준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환선의 경우에는 최근 9일간의 최고가와 최근 9일간의 최저가를 더한 뒤에 2를 나눈 선을 가지고 전환선이라고 하고, 선행스핀 1의 경우에는 금일의 전환선 값과 금일의 기준선 값을 더한 것에서부터 2를 나눈 뒤에 그 값을 가지고 26일 후로 던진 선을 가지고 선행스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행스핀 2의 경우에는 최근 50일간의 최고가와 최근 52일간의 최저가를 더한 뒤에 2를 나누고 그것을 26일 후로 던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행스핀은 오늘의 종가를 26일 전으로 던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9, 17, 2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기본 수치라 명하여서 이전에 주식이 일주일에 6거래일 동안 매매가 되었을 때에 대해서 차트를 분석하면서 정한 기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9, 17, 2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시간적으로 구분을 하는구나 정도를 인지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매수할 때에는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갔을 때, 후행스핀이 캔들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캔들이 기준선 돌파 이후에 더 상승들을 하면서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들을 하고, 반대로 매도 시기의 경우에는 캔들이 기준선을 이탈했을 때, 그리고 캔들이 기준선을 이탈하고 더 하락하면서 구름마저도 이탈했을 때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딩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장이 조금 더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기준선 매매 이전에 전환선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방식, 혹은 RSI가 과매수해서 꺾여 들어올 때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기준선과 구름들을 가지고서 매도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에이스테이크를 봤었던 것처럼 일목균형표를 가지고서 매매를 할 때에는 이런 위치들에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올 때 매수를 하고, 캔들이 전환선이나 기준선 같은 것들을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캔들이 기준선과 구름들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고, 요 추세를 가지고 수익을 낸 이후에 완전히 밀리면서 캔들이 기준선마저도 이탈했다면 매도를 했겠지만,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지지를 받고 상승들을 했기 때문에 이전까지라면 이러한 위치들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던 것들을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져가면서 이 수익을 가지고 간 이후에 더 밀리면서 기준선을 깨질 때 1차 매도를 하고 구름이 이탈할 때 2차 매도를 하는 방식들로 저희 채널에서는 트레이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에서 크게 수익을 냈었던 LG로테의 경우에서도 11월 11일이나 12일에 올렸었던 영상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위치들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캔들이 기준선과 구름 위로 올라왔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매수를 했던 것이고 밀리면서 전환선을 이탈하는 위치에서 한 30% 정도 일부 매도를 했으나 더 밀리면서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면서 전환선을 타고 올라갔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2차 매수를 했고 이 위치에서 기준선을 깨지면서 좀 코스피의 방향들을 하방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 매도를 하고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트레이딩들을 했었다면 당연히도 이렇게 기준선 위로 올라왔던 위치에서도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서는 지금은 트레이딩들을 채널에서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했던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매매법들은 좀 장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들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만 수익을 내고 하락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도 손실이 나는 구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준선과 구름들을 가지고서 매매를 한다 할 때에는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위치들에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왔을 때 1차 매수하고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2차 매수를 한다 할지라도 바로 밀리면서 기준선도 깨고 구름마저도 이탈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1차 매도, 완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수익보다는 손실이 나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절대적으로 믿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더 RSI나 일목균형표 그리고 엘리엇 파동 카운팅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 위치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혹은 반복적으로 좀 더 쪼개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면서 트레이딩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에이스테크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전에 있었던 SK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위치들에서 트레이딩들을 가능했겠지만 앞서 일목균형표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들에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타이밍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겠지만 동일하게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손실이 날 확률이 큰 구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상승 추세인지 그리고 하락 추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매매법이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무 일목균형표만 보고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시선으로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